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예제와 같은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어떤 레이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작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사용법을, 제작법이죠. 제작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거를 한번 만드는 걸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게 이제 그 작업할 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파이널로 바꿀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레이어, 그 조그만한 이렇게 선 하나가 만들어질 그런 컴포지션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뭐 이름을 라인이라고 주고요. 한 40 정도에 뭐 한 100 정도만 줄 거예요. 자, 색상은 뭐 원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만드시고요. 죄송합니다. 이 컴포지션 색상은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블랙으로 가죠. 자, 일단 솔리드를 하나 만드시고요. 레이어 뉴 솔리드. 이 솔리드 색상을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레이어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커질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앵커 포인터를 좀 이동을 하죠. 앵커 포인터를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포지션도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을 조절하면, Y축으로만, 이렇게 커지는 걸 제작을 할 거고요. 자, 키를 잡도록 하죠. 여기서 뭐 한 5프레임 정도만 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키를 하나 찍고,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얘를 그냥 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00으로, 키를 잘못 찍었네요. 아이고. 앞쪽이 잘못 찍힌 것 같네요. 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0에서 100으로 커지도록. 자, 근데 이걸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약간 좀 효과가 덜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을 한 80 정도까지만 키우고요. 여기다 약간 바운스 효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좀 쓰도록 하죠. 그래서 댐핑은 한 4 정도 주고, 스피드도 한 4 정도로 떨어뜨리고, 어마운트를 조금만 주죠. 12 정도. 자, 어플라이 해서 여기까지 램 프리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운스가 되도록 출렁. 자, 여기를 조금만 더 줄일까요? 한 70 정도까지만. 저 튀어나가지 않도록 밖으로. 마지막만 한 70 정도로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없이 트랙패드만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조금 불편하네요. 이런 효과를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뭐 위쪽으로 사라지는 것까지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또 다른 위쪽으로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도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할까요? 여기서 한 5프레임 정도? 5프레임 정도 가셔서, 자,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사라지는 걸 만들 건데, 이걸 뭐 위치를 이동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널을 하나 만들어서 또 스케일을 조절해도 되는데, 그냥 뭐 복잡하게 하면 힘드니까 이번엔 포지션을 가지고 5프레임 정도 이동을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튕기고 올라가도록 조금만 더 이동을 시키도록 하죠. 튕기고 위로 올라가도록.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얘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컴포지션에다 가져다 놓고요. 자, 얘를 이제 원형으로 쭉 이렇게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얘를 원형으로. 자, 원형으로 배치시킨 거는 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널을 하나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스크립트를 쓸 건데요. 자, 얘네들을
듀플리케이트 쭉 뜨시고요. 뭐 원하는 만큼 저는 한 36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전체를 위쪽으로 옮기시고요. 그 다음에 널을 하나 만드시고, 자, 여기다가 전체 페어런츠를 거시고요. 이 널을 가지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하나씩 남겨가면서, 자, 얘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얘를 36개 뜰 거면 이제 10도씩 돌리면 되겠죠. 10도. 그 다음에 요것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냥 스크립트 써서 사용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36개를 복사를 뜨고요. 자, 컨트롤 A 해서 원형으로 정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은 뭐 한 150 정도만 할까요? 150 정도에 36개니까 10도씩 돌려서 자, 어플라이 시키면은 쭉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원형으로 만들어지면 자세히 보도록 하죠. 하나씩. 자, 얘하고 보면 이렇게 겹치게 되죠. 이렇게. 자, 요거 두 개만 제가 좀 색깔을 다르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걸 보시면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그 원형의 모양이 좀 안 이쁘게 나오니까요. 자, 색깔을 다시 돌리도록 하죠. 자, 얘네들을 조금 요거를 좀 이렇게 이쪽을 좀 좁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좁아지도록.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 건데요. 자, 얘를 완전히 360도가 펼쳐진 이 상태를 두고 자, 이걸 좀 보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뉴 컴프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뜯어내고요. 자, 이쪽으로 좀 보면서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얘한테 마스크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마스크를 하나 생성을 시키시고요. 자, 이 마스크의 아래쪽 부분, 마스크의 요 아래 포인터, 요 두 개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을 양쪽으로 컨트롤 K까지 눌러서요. 조절해서 이쪽을 보시면서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죠? 조금만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훨씬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좋게 모양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파이널 쪽으로 오셔서요. 이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얘한테 어떤 음영을 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영 같은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펙트 드랍 섀도우라는 거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에 드랍 섀도우. 그래서 이 드랍 섀도우를 어느 쪽으로 줄 건지 얘는 0 주고요. 그냥 좀 퍼지도록 만들겠습니다. 10 정도 줘서요. 10 정도는 한가요? 8 정도만 줄까요? 그래서 나머지들한테도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드랍 섀도우를 카피를 해서요. 나머지 레이어에다가도 다 페이스트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음영이 좀 표시가 되도록 맨 위에 거, 그 다음에 아래 거,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나요? 이 순서가 1번, 2번, 맞게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좀 차등이 생겨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프레임씩, 1프레임씩만 다 이렇게 밀 겁니다. 이렇게 1프레임씩. 근데 이것도 이제 일일이 미는 게 귀찮으니까 저는 스크립트 쓰도록 하죠. 그래서 한 프레임씩만 밀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1프레임 혹은 한 2프레임 정도만 밀면 괜찮은 애니메이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램 프리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쭉 뭔가가 만들어지면서 사라지는
자,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이 전체 선택하시고 얘를 다시 프리컴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컴프, 그래서 얘를 뭐 서클이라고 할까요? 네, 서클로 해서 프리컴프 시키시고요. 자,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여러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듀플리케이트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뜬 놈을 좀 딜레이로 줄 건데요.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색상도 좀 바뀌어야 될 거고요. 방향도 좀 바꾸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스케일 플립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럼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자, 얘 돌아가는 각도가 똑같은 데서 시작되는 게 싫으니까 한 이쯤에서부터 시작을 시킬까요? 네. 조금만 더 딜레이를 주고 방향을 이쯤에서부터 시킬까요? 네, 이게 훨씬 낫네요. 자, 그 다음에 색깔도 조금 바꿀 건데요. 자, 여기서 색을 바꾸겠다고 본인이 필 같은 걸 주시면 안 되죠. 제너레이터 필 같은 걸 주시면 완전히 그냥 무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음영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필보다는 컬러 컬렉션에 뭐 틴트나 트라이톤이나 이런 걸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틴트 쓰도록 하죠. 틴트의 색상 이거 약간 좀 붉은색 톤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틴트 같은 거 써서 이렇게 바뀌면은 이 색이 아무래도 틴트는 원본이 갖고 있는 명도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한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틴트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선명한 걸 원하시면은 트라이톤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선명한 이 정도 만드실 수 있고요. 이것도 좀 싫고 내가 완전히 어떤 솔리드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방법은 이 서클을 듀플리케이트 여기서 뜨시지 마시고요. 완전히 별도의 레이어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자, 이쪽 이 라인 얘를 듀플리케이트를 하나 뜨시고요. 라인 2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라인 2로 열어도 가져다 쓰는 거는 이 오리지널 거를 가져다 쓰는데요. 자, 이 오리지널 자, 얘 거를 이제 이 서클 2 서클 있죠. 얘도 듀플리케이트 뜨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 2로 열어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라인을 쓰기 때문에 아까 그 원본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대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A 누르고 라인 2로 알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 2로 다 바꿔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라인 2의 원본 색상을 아예 바꿔버리면은 그 두 번째 서클이 완전히 별도의 컬러를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파이널 쪽에 라인 서클 2를 가져다 넣는 거죠. 그럼 이제 완전히 얘는 별도의 색상이 나오게 되겠죠. 아주 선명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좀 맞물리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찬가지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같은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얘도 듀플리케이트 뜨시고 라인 3번 서클도 컨트롤 D 라인 3번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컨트롤 A 그래서 알트 키 누르고 라인 3번으로 다 바꿔치기를 하시고요. 라인 3번을 들어가서 원하는 색상으로 솔리드의 세팅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게 훨씬 선명한 색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저 서클 3번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반전을 시켜버릴까요?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이 얘는 마이너스까지 줘서 이렇게 좀 다르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 요 겹치는 부분 쪽에 보시면요. 겹치는 부분 쪽에 얘가 음영이 이 자기 자신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얘 자신은 이렇게 먹어 있질 않죠, 음영이.
물론 색이 달라서 뭐 크게 그렇게 음영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좀 음영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또 다른 드랍 섀도우를 하나 더 주셔서 조금 더 강조를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드랍 섀도우를 줘서 네, 조금 더 강하게 입체감이 있게, 그래서 요놈도 카필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좀 선명해 보이도록.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서 만들었다면 이제 그 원형이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위쪽에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레이어 뉴 솔리드. 뭐 색상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이펙트 줄 거기 때문에요. 이펙트, 제너레이트, 램프에서 서클로 바꾸고요. 색상은 이왕이면 좀 비슷한 톤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쪽은 비슷한 톤인데 약간 붉은 톤으로 해서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펙트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뚫려야 되기 때문에요. 이펙트, 제너레이트, 그래서 뭐 서클이나 이런 걸로 줘서, 자, 이 부분 서클의 사이즈를 조절해서 요 원이 이렇게 딱 요 부분이 맞게끔. 자, 그 다음에 바깥쪽이 보여야 되고 안쪽이 뚫려야 되죠. 그래서 이거 인버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흰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본과 합쳐지도록 그냥 노멀로 해서 이거 스텐실로 하겠습니다. 스텐실에서 원본이 보이도록 조금만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쪽 끝쪽에 보면은 여기 음영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하나 주도록 하죠. 퍼스펙티브 드랍 섀도우. 얘도 뭐 방향은 안 주고요. 얘도 한 10 정도만 줄까요? 조금 음영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쭉 뭔가 만들어지는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다가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으면 까시면 됩니다. 이게 투명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냥 투명하게 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밑에 흰색이나 이런 거 하나 깔아 주시면 좀 더 선명한 걸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사이즈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얘를 보이게 할 건지 가리게 할 건지 이걸 조절하시면은 저 끝쪽이 마치 차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좀 더 사이즈를 키운다라면은 요 정도 키우면은 좀 여러 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의 작업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모션 그래픽을 하시다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 그런 걸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이펙트가 아니라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안쪽 라인, 얘네들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저 나오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쭉 나오자마자 얘가 사라지는데 이게 싫다, 좀 더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라인에 간격을 띄워버리면 되죠. 서 있는 시간을 오래 두도록, 이렇게 해서 이 서 있는 구간을 오래 두도록 띄워버리면 그만큼 이쪽은 많이 남아있게 되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죠. 오랫동안. 그리고 천천히 사라지고, 얘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간격이 빨리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기도 전에 쭉 뒤따라서 사라지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쪽에 어떤 솔리드 하나만 애니메이션을 잡기 시작을 하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튀어나온 다음에 여기서 나는 이렇게 도는 게 싫다면 또 바꿔도 되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포지션을 자 이렇게 나와서 나는 그대로 위쪽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예 얘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사라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아예 3D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3D로. 그래서 튀어나온 다음에 이 부분부터 예를 들어 로테이션 Y축 얘를 돌려버리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Y 키 잡고 뭐 여기서 5프레임 정도만 갈까요? 그래서 얘를 아예 90도로 돌려버리면 이거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 와서 보면 또 독특한 사라짐을 가질 수 있게끔 보시는 것처럼 Y축으로 이렇게 돌면서 사라지도록 이렇게 이 안쪽의 레이어들에만 이제 어떤 효과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런 작업을 해두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